청산가리 사건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우선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7월 아침 5시 30분경에 남편 백 씨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화단 쪽에 검은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막걸리가 2병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 백 씨는 이걸 토방에 올려놓으면서 방에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이 누가 마당에 막걸리를 가져다 놨네. 풀베기 작업장에 이 막걸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작업장에 있는 할머니 4명과 그 막걸리를 나눠 마십니다. 근데 막걸리를 마신 할머니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문 채 쓰러집니다. 어머. 할머니들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최 씨를 포함해서 안타깝게 결국 2명이 사망을 하고 맙니다.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11.85g의 시안화칼륨이 검출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산가리예요. 청산가리. 네. 사실 시아나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1g만 들어있어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양입니다. 실제 발견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가지고 온 사람이 용의자여야 되는데 네. 그분이 같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걸리를 갖다 준 남편이 이제 용의자가 된. 근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도 해봤대요. 네. 통신 기록까지 싹 다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렇게 50여일이 지나도록 뭔가 단서를 충분히 못 잡고 있었던 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생각 못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최 씨의 막내딸인 가연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와 나는 15년 전부터 성관계를 해왔고 이걸 엄마가 알게 되는 바람에 엄마를 살해했다. 이상한 건 당시 경찰 수사가 한창이었거든. 정말 뜬금없이 딸이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이런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때 사건의 당사자인 막내딸 가연 씨가 고소한 또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벌어진 후에 가연 씨는 같은 동네 사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가 무고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검찰에서 왜 거짓으로 모함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연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를 죽인 범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추궁을 하자 아빠와 성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딸이 자백을 하고 나니까 남편 백 씨도 얼마 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합니다. 가연 씨와 그 남편인 백 씨의 그 자백을 한 진술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타임라인이에요. 네,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 미안. 이건 검찰의 주장이에요. 아내이자 엄마인 최 씨가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시고 숨진 건 7월 6일 아침 9시입니다. 두 사람 진술에 따르면 범행을 결심한 건 이미 석 달 전이에요. 4월에 최 씨한테 크게 꾸중을 들은 딸이 엄마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아빠한테 엄마를 죽이자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청산가리와 막걸리만 구해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7월 2일 목요일 저녁에 남편인 백 씨는 막걸리 3병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4일 전에 남편 백 씨는 아내랑 같이 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식사를 한 곳에서 막걸리 3병을 사갖고 와요. 다음 날이죠. 남편 백 씨는 17년 전에 산 청산가리랑 막걸리 2병을 창고에 놓고 딸에게 신호를 줍니다. 7월 4일 저녁 8시입니다. 가연 씨는 막걸리를 들고 몰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걸리 한 병에만 청산가리를 섞었어요. 사건 당일인 7월 6일에 새벽에 몰래 일어난 가연 씨는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당에 꺼내두고 아빠 백 씨한테 막걸리를 마당에 내놨다고 말해준 뒤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7월 6일 새벽 5시 반에 남편인 백 씨가 나와서 마당에 막걸리가 있길래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전달했다가 아내인 최 씨가 그 막걸리를 마시고 7월 6일 오전 9시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자백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증거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막걸리는 750ml짜리 작은 막걸리병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막걸리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그 식당은 900ml밖에 한 병밖에 안 팔아. 이 국밥집 주인이 900ml만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진술,
이거는 국밥집 주인이 착각을 했다라고 이미 다 밝혀진 겁니다. 그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런 날에는 평소에 900ml만 팔던 식당들도 막걸리가 떨어지면 급한 대로 작은 병도 받아서 판다는 거예요. 다른 식당에서 그런 말을 듣고 해당 국밥집에 검찰 수사관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700ml는 절대 안 판다던 그 국밥집 식당 냉장고 안에 떡하니 자, 그런데 막걸리집 주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아줌마들하고 누가라고 사는 거다니까 그게. 아니 짜증나게 나가지 그래갖고 3번이나 불려간 사람이야. 이 사건 때문에 검사한테 너무 시달려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달렸다. 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 네. 따지더라는 거예요, 식장 주인한테. 너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안 무섭겠어? 더 이상한 건 청산가리 구입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자백받은 거에 따르면 딸이 청산가리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가 안 나오니까 또 나중에는 아빠가 구해왔다고 진술이 바뀌어요. 4, 5년 전에 자전거 수리하는 이 씨한테 청산가리를 샀다는 자백을 끝내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백 씨가 또 바꿔요, 말을. 4, 5년 전이 아니라 17년 전에 산 거라고 또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죽었을 때가 12년인데 거기 말이 안 되니까 나 얘네 우리 처가들이랑 나 미치겠구나. 5, 6년 전 아니에요? 아니 5, 6년 전에 샀으면 누가 죽고 이거를 누가 팔아. 그래서 청락가를 우리 집에서 산 지가 4년 됐다기다가 또 뭐라고 그럴게 또 10년 됐다기다가 또 14년 됐다기다가 17년 됐다기다가 그게 뭔 연빙이에요 그것이. 그게 뭔 연빙이에요? 돌아가신 연도에 숫자를 계속 증거를 맞추기 위해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바꾸는 다른 게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이거보다? 있어요? 옥상에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혼합했다 그랬죠. 네. 네. 저 때가 언제입니까? 7월 7월 4일 토요일 여름. 저녁 8시예요. 여기 바닥에 흘렸네. 흘렸네. 맞아? 바닥에 좀 흘렸겠는데 캄캄하고. 후라시 갖고 갔어? 갖고 후라시? 브라시는 안 갖고 가고 있는 것만 그냥 라이터로 그냥 비치는 거. 라이터? 근처에 흐른 건 있을 거 아니야, 청산가리. 그렇지 정교하진 못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웃긴 게 하나 있어. 이 시간에 가연 씨가 폰뱅킹을 했어요. 키고 핸드폰을 하면서 누르면서 폰뱅킹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더 웃긴 거 있다? 자, 이때쯤 되면 8시가 껌껌했으니까 그렇게 수사관이 물어봤겠지. 자, 여러분 7월 4일에 8시가 껌껌했을까요? 그럼 가연 씨가 아니 그때 안 껌껌했는데요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라이터를 켰다고 진술한 거야. 이 친구 가연 씨가요. 지능지수가 74예요.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친구예요. 지능이 완전히 낮은 건 아니지만 본인 활동하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이어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자료 보면서 검사 쪽 논리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겠죠. 그런데 2심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성 팬티 총 9장 중 5장에서 아래와 같이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백모 씨의 유전자형 검출, 팬티 음부 부위 한 개 흔적에서 검출되었다고 함. 딸 가연의 그러니까, 속옷에서 네. 아빠 백 씨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문제가 있는 감정을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DNA를 찾으면 안 돼. 1차적으로 뭘 해요? 정액 네. 반응 검사를 먼저 네네네. 해야 돼요.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보낸 중요한 감정물은 이불이라든가 여성의 팬티를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결과는 나온 건 없고, 근데 이제 팬티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 여성 팬티 한 장에서 그 음부 부위에서 이 아버지의 DNA가 나왔는데 성관계 입증은 되게 어렵죠. 여성의 팬티에서 이 아버지께 나온 거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피부 세포일 수도 있는 거고, DNA가 검출되더라도 아버지와 딸이니까 같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가 뭐 세탁을 해서 세탁물을 널어놨는데 내가 아이들의 속옷을 막 이렇게 또 접어가지고 만질 수도 있고. 잘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나의 DNA가 당연히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정액을 일단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액 검사를 했죠. 예, 보니까 했고요. 나온 게 딱 하나 있어요. 씨의 정액으로 나와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액이 아니네요. 네네. 최종 결론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DNA가 이제 혼합돼서 검출된 것도 없습니다. 여기 더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백 씨 딸이 청산가리랑 막걸리를 섞었다고 했던 7월 4일 오후 8시. 그때 백 씨 딸은 집 옥상이 아니라 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백 씨 딸이 그날 오후 8시 45분에 순천 터미널 근처에서 CCTV에 찍혔어. 경찰이 수사한 기간이 한 50여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순천 전역의 CCTV를 다 살펴봤던 것 같아요. CCTV 분석 자료 중에 막내딸이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탔다는 시점 즈음에 순천 버스터미널 부근의 이 버스 승강장에 하차하는 게 찍혔던 거죠. 근데 왜 자백했어? 최 씨의 장례식장 날로 돌아가 봅니다. 장례식을 치른 뒤에 세 딸, 그러니까 최 씨와 백 씨의 세 딸과 가연 씨의 이모가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 같냐? 어떤 놈이 그 갔을까?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병을 갖다 놓은 거 같냐? 경찰들도 외부에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 지내면서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더냐? 그랬더니 누가 먼저? 옆집의 그 아저씨가 갑자기 장례식에 각휴지를 들고 찾아왔잖아. 그러고 보니 그 아저씨가 그동안 우리 집을 말없이 훔쳐보던데 그러다 세 딸 중에 하나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털어놔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그 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이상하다 싶었던 이모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막내 가연이한테 물어봐요. 너도 혹시 최근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가연 씨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를 성추행 혐의로 일단 고소를 한 거야. 근데 조사 과정에서 가연 씨가 성폭행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거기선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무고 된 건데 여기서도 좀 이상해. 검찰 조사관이 내부 통신망에 직접 쓴 글인데 검사님, 백가연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인 것 같네요 라고 말을 하자 검사님은 왜요? 라고 물었다. 백가연이 왜 무고를 했을까요? 라고 되물으니 검사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 범행을 은닉하려고요 라고 대답하여 금방 눈치를 챘다. 이제 백가연을 불러 옆집 남자와 대질 조사만 하면 운이 좋을 경우 단번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검찰 수사관. 네, 수사관. 그 수사관이 최초 어떤 첫 그림을 그린 사람이네. 신문을 하거나 자백을 받으려고 할 때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엔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다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암시성 질문들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암시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계속 반복된 암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대답을. 내가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도 아빠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대로 끌어준 이유가 없는데. 아빠가 너 성추행한 거야? 아빠 안 그랬어? 아빠 안 그랬다고 어떡해? 야, 근데 왜 너 혼자 다 집어서 말하겠어? 응? 왜 그랬어?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가연 씨는 검찰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해요. 아빠한테 얘기했다. 괜찮으셔. 막걸리 샀다고. 되게 우기잖아. 얘가? 아빠랑 네가 인터넷에서 막걸리 입고 했다고. 아빠 왜 그랬지 말하는 모르지. 나 진짜 싫어. 8월 27일자 아버님 조서에 딸이 인터넷을 통해서 막걸리를 샀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네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걸리를 샀다고 아빠가 그러던데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기망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공범이 자백했다. 또 공범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신문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은 숙제는 하나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유일한 증거. 두 부녀의 자백은 진실인가? 백 씨의 진술 조서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있어요, 정말. 본인이 이제 그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 이런 마지막 부분 본인이 자필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말을 쓰고 읽는 것을 익숙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기록 조사 내용이나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자기가 알고 인식하고 나서 쓴 것이냐 이것이 부정된다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6시간 내지 7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열람 시간이 7분 내지 8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을 잘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서를 읽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영상이나 조서를 보면 글을 스스로 읽고 쓰는 걸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검사나 수사관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읽어주지 않고 스스로 보게끔 했는데 열람 시간이 지극히 짧다는 것은 사실상 열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조서는 왜곡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기자부터 해가지고 처가시 볼 때까지 그 사이에 아까 진술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진술 사실대로 친 거죠? 네. 아버님은 사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전혀 없어요. 거의. 근데 조서를 보면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지 않습니까? 그 영상과 조서를 비교해 보면 실제 진술과 달리 조서가 작성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막걸리 3명 사오셨다고 그죠? 네. 무슨 막걸리? 백만 막걸리? 네. 한 병을 처음 함께 먹고 네. 두 병은 냉장고에 보관 했다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2009년 7월 3일 그죠? 몇 시간에 그걸 내려놨다고요? 일하고 나서 수사관이나 검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냥 네네밖에 안 했는데 그걸 스스로 그냥 개방적인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이 그냥 써버리면 이건 조서 조작입니다. 이제까지 자백한 거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합니다. 9월 9일 날. 엄마 죽이자고 그러고 6월 말경에 누가 보내는데 그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어떤 말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에는 그런 범행 부인 과정, 범행 부인 내용 등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꽤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끊고 밥을 먹으러 간 걸로 되어 있긴 한데 다시 영상 녹화를 재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조사의 처음과 끝까지 영상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건 형사소법에 나와 있거든요. 왜냐? 영상 녹화를 중간중간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만 해버리면 그것은 사실상 본인 입맛에 맞는 진술 영상만 촬영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두 사람은 1년 만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년. 12년 동안이나?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백 씨와 직접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백 되세요? 네. 검사한테는 어떤 경위로 자백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나고 그냥 말이 맥혀갖고 그냥 범행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실적 올리려고. 그 범인 되는 사람을 배려를 시켜주라는 게 그 사람 데려다 나 빠면 때렸구나 그러더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질신문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 얘가 너 무고하려고 그러니까 뺨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수사관님이 저한테 이제 그러대요. 살 만큼 살았을 때 반성이나 하고 저한 짓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아직은 만약이에요. 이 부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면 이건 살인 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일단 딸과 아빠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엄마를 죽였다고 소문이 난다는 건 이 가족의 삶을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너진 겁니다. 곧 재심 청구를 할 거고요. 좀 잘 준비돼서 공정한 재판, 적어도 그 피의자로서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권리가 네. 있어야 되죠.
길가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차들이 쭉 이렇게 주차되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오랫동안 발견을 못했을까요?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주위에 거네.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었고. 누가 낙엽 이런 걸로 덮어놨대요. Parce que moi, je vais vous dire qui a assassiné Jean Seberg. Jean Seberg a été détruite par le FBI.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허용한다. 진세버그의 배가 부어올라 대중들이 임신을 확실시할 때까지 2달 정도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예. Comme je luttais avec eux et comme je finançais, et je ne le cache absolument pas,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My name is Jean Seberg. 만약에 다른 시간대를 가볼 수 있다면 오늘은 2027년 2월 13일이고 도시에는 나 혼자입니다. 어머머머머. 가능하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해.